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피처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파이프 피처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수입과 파이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알아볼 내용으로는 수입 그리고 파이프 피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수입 피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피처는 내가 작성한 프로파일, 단면이 내가 지정한 경로, 즉 일정한 길을 쭉 따라가면서 입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피처는 스케치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단면에 해당하는 스케치, 그 다음에 그 단면이 따라갈 수 있는 경로를 선으로 그려준 스케치, 두 가지가 필요해요. 수입 피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일단 피처를 실행을 해서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프로파일과 경로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스케치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 패널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선택을 하고요. 일단은 경로는 평면에 해당하는 XY 평면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패널에 선 선택해 주고요. 자, 원점에 이제 선의 한쪽 끝점을 딱 고정시킬 겁니다. 클릭하고 이제 쭉 잡아 빼서. 자, 여기서 이제 선의 길이 한 100 정도 줄게요. 100, 100 정도. 자, 그리고 엔터를 치지 않고 여기 선을 계속 이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수평한 상태가 유지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 자, 클릭하시는데 이때 클릭하고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을 겁니다. 클릭한 채로 꾹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바로 이어서 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호를 작성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손을 떼면 호가 작성이 되고 여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호를 작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난 점에 다시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신 상태로 다시 한번 잡아 당겨서 연속해서 호가 나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는 이제 손을 떼주고. 자, 요 다음에는 그냥 직선을 그릴 겁니다. 직선을 그릴 때 이때 요 선이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표시되는 게 여기에 접하는 접선 구속 조건이 표시되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선의 길이를 한 50 정도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접하는 기호가 사라집니다. 네, 값을 입력하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접하는 기호가 다시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자, 이 상태로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하는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완전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치수를 줘서 완전하게 정의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경로를 화면 좀 가운데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가운데 휠을 꾹 눌러서 펜으로 가운데 쪽으로 좀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호를 선택해서 호의 반지름을 지정할게요. 반지름을 30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호도 선택을 해서 여기 반지름도 30으로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수평선과 여기 기울어져 있는 선 사이의 각도를 입력하겠습니다. 각도는 한 15도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요 호하고 연결되는 관계가 아직 정의가 안 됐는데,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이 한쪽 호의 각도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각도를 주려면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다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각도를, 요거는 45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경로 작성이 끝났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얘는 프로파일로 사용할 게 아니니까 꼭 닫혀 있을 필요 없겠죠.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형태의 선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면을 그릴 건데 단면은 이제 이 경로에 가능하면 직각 방향에 있는 평면을 잡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 직각 방향에 있는 평면 뭐가 있냐? 자, 스케치 작성 눌러보면 지금 YZ 평면이 여기 수평하게 나오고 있는 이 선에 직각 방향에 놓여져 있는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다가 프로파일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이제 새로운 프로파일을 작성하겠습니다. 작성에 있는 선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할 거고요. 뭐 사각을 그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각형 같은 형태를 그리면 나중에 이제 좀 조작을 했을 때 형태가 변하는 게 잘 표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임의 형상을 그릴 겁니다.
자, 이때 작성할 때 요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화면상에서 이미 한 점을 잡아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경로하고 프로파일이 놓여져 있는 위치하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도 좀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원점에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자, 이렇게 당겨서 여기 길이는 한 10 정도 줄게요. 10. 자,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위로도 10.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왼쪽으로 여기는 5만 줄게요. 5만에서 클릭. 밑으로 5mm 해서 클릭.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요 점에 딱 직각이 되는 위치. 그래서 요 점을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댔다가 그냥 딱 걸려있는 상태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시작한 데를 다시 클릭해주면 이렇게 형태가 완료됐습니다. 치수는 우리가 형상을 작성하면서 다 줬기 때문에 치수는 완전히 정의가 된 상태예요. 근데 검은색으로 안 바뀌는 거는 원점하고의 위치 관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죠. 일단 원점하고의 위치 관계는 지금 요 바닥에 있는 선이 원점하고 딱 같은 높이에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치 조건을 줘가지고 원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손을 선택을 해서 자, 높이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위치는 일단 스케치 치수 해가지고 자, 원점에서부터 여기 끝에 있는 선까지 요 거리를 한 10mm 정도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등각 보기 위해서 홈 버튼 하나 누를게요. 홈 버튼을 눌러 등각으로 바라보고 이 상태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윕 피처 실행해야 됩니다. 작성 패널에 확장해 보시면 밑에 스윕이 있고요. 뒤에 키가 각인되어 있지 않는 거 보면 단축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스윕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자, 스윕 피처를 실행을 하면 이제 우측에 자, 이렇게 스윕 팔레트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 여기 뒤에 선택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정해야 되는 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단면, 프로파일이에요. 지금 작성한 스케치 두 개가 있는데 얘는 경로, 그 다음에 얘가 프로파일이죠. 프로파일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지정할 땐 반드시 경로 뒤에 있는 선택을 클릭하셔서 파란색으로 활성화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클릭 해주면 자, 경로를 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형상이 작성이 됩니다. 자, 지금 경로에서 살짝 띄워서 제가 형상을 작성을 했는데 자, 여기서 평면도를 눌러볼게요. 평면도 눌러서 화면 롤로 돌려주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반지름하고 여기 반지름하고 반지름이 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프로파일이 이제 경로하고 좀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떨어져 있는 거리 값도 인식을 해서 그 거리가 떨어진 만큼 해서 경로를 따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실 건 프로파일이 처음에 이렇게 수직하게 서 있었는데 경로가 이렇게 형태가 이제 휘어지면서 여기 작성되는 이제 프로파일 마지막 끝단은 경로하고 직각 방향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여기 반지름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검사에 보시면 여기 측정이라는 게 있고요. 클릭, 그다음에 여기 있는 홀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 측정 팔레트에 여기 반지름이 4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요 안쪽 반지름이 40이다. 자, 요걸 확인한 이유는 이제 프로파일의 위치를 이제 좀 변경을 할 겁니다. 프로파일 위치를 변경하려면 프로파일 작성한 스케치에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케치 확장하고 처음에 작성한 스케치가 우리가 경로를 그려준 스케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성한 스케치가 우리가 프로파일 작성한 스케치죠. 그래서 요 스케치를 수정을 해야겠죠. 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온 다음에 자, 이 거리 값을 자, 1로 바꿔볼게요. 떨어져 있는 거리 값을 1로 바꿔서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러면 이쪽 휘어져 있는 부분들의 반지름이 아까랑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대충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죠. 이쪽이 상당히 좁았는데 상당히 반지름이 커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에 있는 측정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있는 홀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번엔 이 호의 반지름이 30일, 아까 40이었죠.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떨어진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작성한 경로에 있는 반지름과 가까워지는 거죠. 실제로 떨어진 거리가 1mm니까 그 떨어진 거리만큼 우리 스케치 작성할 때 이쪽 반지름이 30이었죠.
변화돼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과 경로를 작성할 때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되려면 그 위치 관계도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면하고 경로하고 아무렇게나 그려놓는다고 해서 원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위치 관계를 좀 맞춰주셔야 된다. 자, 닫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파일을 완전히 경로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케치 2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치수는 지울게요. 요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하고 요 끝점하고 딱 일치시켜 줄게요. 그러면 일치 조건으로 여기 있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선택해서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윕을 사용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지정한 경로가 웬만하면 프로파일에 있는 특정 지점과 딱 일치되는 상태, 이런 상태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형태에 유도하기가 좀 편하니까요. 자,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서 다시 홈 버튼 눌렀다가 평면도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검사해서 여기 있는 반지름을 재보면 이제 요 안쪽 제가 요 끝단을 딱 일치시켰죠. 그럼 요 안쪽 반지름이 처음에 우리가 스케치를 작성할 때 줬던 값인 정확하게 반지름 3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호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윕 피처의 사용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스윕 피처의 팔레트를 보면서 세부적인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존에 작성했던 스윕 명령을 취소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그거를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팔레트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피처를 수정을 할 때는 이제 기존에 작성한 피처를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타임라인이죠. 타임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사용했던 스윕 피처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마우스로 더블 클릭 해주시면 피처 편집으로 들어오고 스윕 피처의 팔레트가 다시 한번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살펴본 거는 이제 프로파일하고 경로의 두 가지죠. 제일 위쪽에 보면은 이제 유형이라고 있는데 눌러보시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인데 경로 밑에 보면은 체인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체인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체크되어 있었고요. 아까도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럼 저 체인 선택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경로를 선택할 때 여기 있는 선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선택된 걸 X 눌러서 취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체인 선택을 체크를 꺼줄게요. 눌러서. 자, 그러고 나서 선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하나 선택하면 전체 경로가 다 선택되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그려져 있는 스케치에 있는 경로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별도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할 땐 체인 선택을 꺼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등록을 해주려면 연속적으로 계속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전부 다 등록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선택할 때는 굳이 이렇게 여러 번 선택하는 것보다는 체인 선택에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냥 아무 데나 있는 선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거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리라는 항목이 써 있는데 지금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갖고 있는 1의 의미는 뭐냐면 이 경로, 우리가 작성한 경로 전체 길이를 1로 봅니다. 전체 길이가 1이다. 비율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퍼센테이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 경로를 100% 다 사용하겠다 그러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0%만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값을 0.3 입력해 주시면 저 경로에 30%만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90%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0.9 입력해 주시면 90%를 사용하는 거고 내가 경로에 어느 정도를 사용을 할 거냐를 지정해 줄 수 있는 항목이죠. 자, 다시 1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테이퍼 각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테이퍼 각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도 각도 값을 입력하는데 이거는 돌출하실 때 테이퍼 각도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는데 지금은 단면 프로파일 크기를 그대로 사이즈를 그대로 갖고 가는데 이제 테이퍼 각도 측면에 있는 경사 각도가 내가 지정한 각도가 나오도록 단면의 사이즈를 좀 확대시켜 주던가 아니면 축소시켜 주던가 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1도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점점점 가면서 커지죠. 이게 단순히 지금 보이고 있는 평면상에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화살표를 눌러서 정면으로 돌려보시면
정면 상태에서도, 즉 모든 면에 전부 다 테이프 각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일이 커지는 형태로 작성이 된다.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넓어지는 쪽, 점점 좀 가면서 이제 단면이 확대되는 쪽으로 됐는데 축소되는 쪽으로 돼야 된다 그러면 테이프 각도 값 앞에다가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경로 끝까지 안 가고 분명히 여기 위에 거리 값은 1로 돼 있는데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끊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1도를 주게 되면은 여기 지금 내부에 있는 형상이 사라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형상 자체가 크로스 서로 이제 1도 각도로 쭉 진행하다 보면 이제 교차하는 지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에러 때문에 형상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은 지금 값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줄여볼게요. 마이너스 한 0.5 정도 해주면 끝까지 다 가네요. 그래서 0.5 비율로 이렇게 전체적인 형상을 줄여주면서 갈 수 있다. 보시면 상부에 있는 이제 요 부분은 영향을 안 받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이드에 있는 가장 외곽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측면에서 볼게요. 자, 우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 요 길이가 지금 영향을 안 받고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급해 들어오니까 요건 얇아지고요.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다. 라는 거는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상을 단순히 그냥 그 형상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측면의 각도를 줘가지고 경로를 따라가게 하겠다. 그럴 때는 테이프 각도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테이프 각도 다시 0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비틀림 각도예요. 테이프 각도는 이제 경로를 따라가면서 발생되는 측면에 있는 각도를 얘기한다면 비틀림 각도는 이제 단면이 프로파일 기준으로 프로파일을 축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축으로 이제 단면이 회전되는 걸 비틀림 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튼다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 자체로 알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꽈배기 꼬이듯이 꼬인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여기다가 90도를 입력을 할 건데 90도를 입력을 해보면 이제 형상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이거를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처음에 시작한 프로파일은 이제 이렇게 니은자 이제 반전된 거, 미러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끝나는 단을 보시면 얘가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돼서 경로를 따라가면서 생성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천천히 마지막 끝나는 데까지 90도를 회전해 가면서 측면이 이렇게 꼬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꼬아가지고 경로를 따라가게 할 수도 있다. 요거하고 이제 테이프 각도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도. 해주면 넓어지면서 회전되고 이런 형태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테이프 각도 0도로 돌리고요. 비틀림 각도를 이제 360도다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한 바퀴를 돌겠죠. 완전히 꼬이는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두 바퀴가 꼬여야 된다 그러면 720도를 입력하면 두 바퀴가 꼬여서 더 심하게 꼬이게 되겠죠. 이 꼬임이 너무 심하게 되면 나중에 형상을 못 만드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히 잘 판단해 가시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자, 다시 비틀림 각도는 0도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입니다. 자, 방향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직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직각 말고 평행이 있어요. 저게 어떤 얘기냐는 이제 평면도 쪽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평면도. 자, 이렇게 해서 롤로 돌려줄게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단면이 그려져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요 경로에서 직각인 평면에다 그랬으니까 수직한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선이 직각으로 쭉 그러니까 수평하게 쭉 가는 요 끝단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직각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선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휘어지게 되면 이제 선이 갖고 있는 진행 방향의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도의 직각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각입니다. 그래서 경로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에 직각인 형태로 단면을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직각인 거고요. 이거를 눌러서 평행을 눌러주시면 좀 형성되는 게 잘, 여기가 좀 얇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평행을 놓으시면 처음에 작성된 프로파일 여기에 평행한 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곡선이 이렇게 휜다고 해도 계속 평행한 거리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상태로 형태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처음 프로파일이 작성되어 있는 면과
평행한 상태로 진행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밑에 생성은 이제 앞에 돌출부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이제 생성을 할 거냐, 세 본체를 만들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합쳐줄 거냐, 뭐 잘라낼 거냐, 아니면 교차되는 부분만 남길 거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형이죠, 유형. 자, 유형을 이제 한번 눌러서 확장을 해보시면 단일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 레일이라는 게 있고요. 안내 공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안내 레일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안내 레일은 이제 안내해주는 레일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내 레일 지금 눌러보시면 형상이 작성이 안 됩니다. 요 안내 레일을 누르게 되면 하부에 이제 안내 레일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이 안내 레일이 선택이 돼야지만 형상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라든가 뭐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프로파일 축척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뭐 이런 내용들이 새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안내 레일이라는 거 안내 레일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수정하는 걸 취소를 하고요. 안내 레일을 먼저 작성을 하죠. 자, 안내 레일을 작성할 건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스케치를 작성한다 한번 해보죠. 자, 스케치 작성해서 여기 있는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으로 안내 레일 일단 대충 그릴게요. 왜냐면 지금 거는 이제 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대충 선 하나만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ESC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눌러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스케치가 타임라인을 보시면 어디에 생겼나요? 이 뒤쪽, 그쵸? 우리가 처음에 실행한 수입 피처 뒤쪽에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이게 맞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거니까 타임라인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수입 피처를 수정을 하겠다 해서 수입 피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자, 피처 편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뒤에 스케치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입 피처가 형성된 다음에 이루어진 스케치 작업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당연히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요 수입 피처가 실행될 때까지는 없던 애다. 자, 이렇게 되면 순서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에 있는 스케치는 델리트 눌러서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지금 스케치를 하려면 얘가 없는 상태에서 스케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고 델리트.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3D CAD들은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좀 사용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우고 해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수입 피처 실행한 거니까 그대로 남겨놓겠다 한다면 지금 컨트롤 Z로 제가 다시 살렸어요. 이걸 지우는 게 아니라 이 타임라인에 보면 뒤에 있는 이 게이지가 있죠. 이 게이지를 마우스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올 때 클릭해서 잡아서 앞으로 당겨줍니다. 자, 이거를 3D CAD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롤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피처가 실행되기 전 단계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롤백을 해놓으면 굳이 이 피처를 삭제하지 않고도 중간 단계에 내가 원하는 피처라든가 작업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백을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안내 레일로 사용할 경로를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렸던 스케치들이 보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위치 관계를 좀 보면서 하니까. 자, 그래서 스케치 1번 가시성 켜주고요. 스케치 2번 가시성도 켜줄게요. 그래서 경로와 단면 다 보이게 해줬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 작성 눌러서 스케치 안내 레일의 경로는 지금 요 경로하고 같은 평면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XY 평면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바깥쪽의 안내 레일은 자유곡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맞춤점 스플라인 클릭을 해서요. 자, 여기 있는 요 프로파일에 상부에 있는 끝점과 딱 일치시킬게요. 일치시키고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클릭해서 곡선을 좀 그려줄게요. 자유롭게. 자, 그래서 외부는 이제 이 곡선 형태를 따라간다. 자, 스플라인 작성 끝내실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체크 버튼 눌러서 끝내주셔야지 작성된 게 ESC 누르면 다 사라진다 그랬죠. 이렇게 끝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건 자유곡선이니까 치수를 지정한다든가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눌러서 안내 곡선에 대한 작성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추가했다. 내가 추가할 작업을 다 작업을 했다 그러면 다시 타임라인에 오셔서 게이지를 마우스로 꾹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뒤쪽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앞 단계의 작업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내 레일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더블 클릭 해가지고요. 이렇게 피처 편집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
유형을 단일 경로에서 안내 레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상이 이제 사라지고, 자, 여기서 안내 레일에 있는 선택을 클릭해서 파랗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안내 레일로 사용하려고 그렸던 요 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외부의 형상이 안내 레일을 따라가면서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죠. 단순히 이제 내가 안내 레일을 그린 이제 이 방향만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평면도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높이도 제가 그려준 안내 레일과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비율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값에 대한 계산은 처음에 있던 요 프로파일의 폭이 1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전체적인 직각 방향으로 비율이 얼마만큼 변했느냐를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한쪽 내가 이제 안내 레일을 그려준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적용을 하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요 축선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경로의 축선상으로, 만약에 이 프로파일이 경로에서 좀 요 끝단이 맞는 게 아니라 중앙이 맞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튀어나오면 반대쪽에도 대칭의 형태로 저렇게 축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입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안내 레일이 추가되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범위라는 내용이 있어요. 범위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 경로의 직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요거를 확인하려면 이 안내 레일이 그려진 끝단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끝단이 지금 파레트에 좀 가려져 있는데 쭉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린 안내 레일은 이 경로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범위가 경로의 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직각이 되게, 요 끝나는 점에서 이 경로의 직각이 되게 끝을 냈는데, 만약에 요 위쪽은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클릭해서 전체 범위 해주시면 요 끝단과 매칭되는 형태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거냐, 안내 레일을 전부 다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 경로에 있는 길이만큼만 활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경로의 직각으로 다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값은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축척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가 분명히 안내 레일은 지금 이 방향에서, 지금 평면에서만 그렸는데 그 영향이 지금 정면에도 미치고 있다. 똑같은 비율로 해서 저렇게 같이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프로파일 축척을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좀 축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작성된 데서 전체 사방으로 다 그 축척 값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클릭해 보시면 신축이 있습니다. 자, 신축을 적용을 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요 안내 레일을 작성한 방향으로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면으로 돌려보시면 높이는 일정하게 가는 걸, 처음에 프로파일 높이를 그대로 내가 안내 곡선을 그린 쪽으로만 축척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신축으로 넣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었던 거는 없음인데, 이 없음은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럴 거면 안내 곡선을 안 그리죠. 안 그리고 그냥 기본 상태 단일 경로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인 옵션, 그리고 수입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 살펴보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형 눌러보시면 경로 플러스 안내 국면이 있는데, 요건 좀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마치고, 자, 이렇게 해서 수입 피처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수입과 비슷한 형태의 동작을 해주는 피처가 하나 더 있어서 그거까지 알아보고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피처는 파이프입니다. 자, 파이프로 작업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전에 수입 같은 경우는 단면과 경로 두 개의 스케치가 필요했는데, 파이프 같은 경우는 경로 하나만 필요합니다. 단면 스케치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로만 남겨놓고 나머지 피처들은 전부 다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경로를 작성했던 스케치는 제일 처음에 작성했던 스케치 1번입니다. 그 뒤에 있는 스케치 2번, 그 다음에 스케치 4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수입 피처. 이 세 개의 피처는 이제 필요가 없죠. 자, 이 세 개의 피처를 지우기 위해선 타임라인에서 첫 번째 스케치 2번을 선택을 하고 클릭,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제일 마지막 걸 선택하면 세 개가 모두 다 선택이 되고,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할 수 있겠죠. 자,
파이프 피처로 이제 형상이 모델링 되는 과정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일단은 등각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뷰큐브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서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파이프 피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피처 같은 경우는 작성 패널을 확장을 해보시면 하단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코일 아래쪽에 파이프라고 있습니다. 자, 파이프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우측에 파이프 팔레트가 생성이 되죠. 자, 파이프 팔레트를 보면 일단은 수입 때 봤던 내용이 나옵니다. 경로하고 체인 선택이죠. 경로는 당연히 경로를 선택할 때 사용을 하고요. 체인 선택에 체크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봤던 수입에 있는 체인 선택과 동일한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한 경로 같은 경우는 4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체인 선택이 체크되어 있다면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면 모든 선이 다 선택이 될 거고요. 만약에 체크가 꺼져 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선만 선택이 됩니다. 자, 저희는 뭐 체인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경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클릭. 자, 이렇게 해주면 바로 형상이 모델링이 되죠. 지금 보면 원형의 원기둥 형태로 경로를 따라가면서 작성이 됩니다. 자, 이 단면의 형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단면에 의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를 확장을 해보시면 사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두 가지 형태가 더 있고요. 원형일 때 밑에 단면 크기가 10이면 원의 지름이 10입니다. 그리고 사각형일 때 단면의 크기가 10이라고 한다면 저기 사각형 단면 자체가 10의 10짜리 정사각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좀 독특한 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게 독특하게도 10이면 어디가 10이냐면 삼각형의 제일 상부 꼭지점에서부터 하부 밑변 정중앙까지 삼각형의 전체 높이가 10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삼각형을 정의할 때 저렇게 높이로 정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약간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각형을 우리가 어떤 치수를 정의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때 조금 치수 선택에 좀 제한이 걸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크기의 정삼각형을 제대로 작성을 해야겠다 그러면 오히려 수입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된 단면의 정중앙을 기점으로 경로가 적용이 됩니다. 경로가 적용되는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옵션은 없기 때문에 그 단면에 항상 정중앙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경로를 선택하고 나서 나오는데 거리값이 있습니다. 거리값은 마찬가지 수입 때 봤던 거리값하고 동일해요. 1이면 내가 그린 경로 전체의 길이를 1로 보는 거고요. 이 중에 내가 30%만 쓸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0.3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만약 90% 쓸 거다 그러면 0.2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값은 1로 돌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볼 수 있듯이 스윕하고 이제 파이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면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파이프로 처리할 수 있는 단면은 무조건 원형, 정사각형, 정삼각형이며 그 외의 형태를 단면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스윕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한 원이나 아니면 정사각형, 정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경로의 중심을 따라가지 않는다, 한쪽 끝단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 스윕을 써주셔야지 단면의 위치를 결정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중앙을 지나는 경로를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가 파이프로 작업이 가능해요. 자, 단면 크기 아래쪽에 보면은 속이 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말 그대로 속이 비어있는 형태의 모델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이프라는 게 안쪽이 속이 비어있는 형태를 많이 얘기를 하죠.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께 값은 단면 두께가 추가되면서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2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두께가 안쪽으로 넓어지는 거 보면 외곽 사이즈가 단면 크기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두께만큼 외벽으로부터 두께를 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간을 속이 빈 형태로 작성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굳이 단면을 프로파일을 작성하지 않아도 경로만 가지고 빠르게 생성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면의 위치가 좀 달라져야 된다. 아니면 원형, 정사각형, 정삼각형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 특수한 형태의 단면을 가지고 경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파이프를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스윕으로 작업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프까지 알아보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